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짜잔! 저희 스튜디오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과 좀 더 프레시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제작진이 정말 고군분투해서 만들어낸 스튜디오에 오늘 새로운 분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가끔씩 저는 이분을 비롯해서 이 연기를 하시는 분, 천의 얼굴, 천의 목소리를 가지지 않고서요. 혹은 천의 인격을 가지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렇게 등장인물을 맛깔나게 살려내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목소리로 정말 다양한 삶을 연기해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분 목소리 듣자마자 그 소리 지르실 거예요. 겨울왕국의 대표적인 이분 목소리가 연기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십수년째 겨울왕국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리고 전천후 목소리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성우 박지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희 언니, 나야 안 나? 네, 이렇게 인사드려도 되나요? 성우 박지윤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씩씩한 안나 공주 역으로 오랜 사랑을 받은 성우 박지윤. 음악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도전을 통해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남편 정영석과 유독 치열했던 부부싸움.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성우 부부는 얼마 전 평화를 되찾았다는데, 이제는 위로와 회복을 전하고 다니는 성우 박지윤의 꿈과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힐링 토크 회복에는 아마 몇 년 전, 한 7년 전? 맞아요, 그 정도. 좀 됐어요. 2017년에. 맞아요. 그때 출연을 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영향을 미쳐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윤 씨가 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했죠.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안나 버전으로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렌다리에서 온 안나고요. 여러분께 또 노래 한 소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려진 창관문을 봐,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8,000장 넘는 접시 있었어. 언제나 텅 빈 파티장, 쓸모도 없어 보였어. 드디어 성문 활짝 연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쑥스러워요, 항상. 근데 이거는 아이들만 좋아하지 않아. 진짜 어른들도 네. 함께 그 장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공간이 확 바뀌는 느낌? 네. 야, 대단한 재능이시다, 진짜. 이 겨울왕국의 안나, 그 네. 동생 안나를 벌써 한 10년 넘게 하고 계시죠? 2014년 1월에 극장에 걸렸던 작품이니까. 그럼 10년이구나, 딱.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원이 그랬고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버전들이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정말 사실 성우 일을 하면서 네. 이렇게 길게 사랑받을 일이 잘 없어요. 이 이 배우분들이나 이렇게 맞아요, 바쁘니까. 하는 직업이랑 저희는 좀 달라서 네. 그때그때 짧기도 하고 이렇게 대중들의 이렇게 피드백을 들을 기회도 사실 없고. 근데 요즘도 이제 교회 이제 가면 꼬마아이들이 이렇게 네. 드레스 입고 와서 이렇게 제가 뭐야 이러면 팍 숨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 자녀분 네, 맞아요. 어린 네. 공주 드레스 입고 제가 아는 척하고 귀에 가서 막 귓속말하고 나야 안 나 막 이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너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그럼요. 감사하죠. 그럼요. 네. 사실 우리도 그 예전에 명작 동화를 보면서 네, 자랐던 맞아요. 세대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뭐 3, 4D로 일어나가지고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퀄리티지만, 그래도 만화, 애니메이션은 힐링이거든요. 맞아요. 계속 기억에 있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우는 그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살아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목소리를 내면 한동안은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도 같고, 이게 뭐지? 왜 저 모습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쵸. 계속 들려주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제 머릿속에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맞아요. 같이 합체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또 박지윤 씨가 1년 전에 네. 엄청난 선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싱어게인을 보다 깜짝 놀랐지 뭐예요. 싱어게인 2. 맞아요. 3. 3였어요? 네. 그렇지, 2가 작년이니까. 코로나였고, 네, 야. 저희가 이제 그 후에 바로 이제 녹화를. 근데 진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맞아요. 반가워서 일어났다가 전율을 느꼈던 그 순간. 여러분 싱어게인 3 박지윤 성우 찾아보시면 아마 맞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저는 네. 도전을 하는 것도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았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지만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에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 세상에. 막 제아의 고수 막 하긴. 뭐 찐무명 막 이런 데서 워낙에 그래서 내가 나가도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작진 분들이 이제 너무 좋으셨고 그 OST조에 지원한 모든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면서 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도전을 하게 됐죠. 제발 대답 좀 해봐 모두가 위로해줘서 용기 내려고 노력 중이야 나 항상 기다려 문 열어줘 이젠 둘뿐이야 언니하고 나 앞으로 어떡해 같이 눈사람 만들래 근데 저는 오디션 프로 보면은 그게 참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네. 사람들이 별 기대를 안 하고 시큰둥하게 있다가 왜냐면 계속 지속되면 맞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자그마하고 아담한 여인이 나왔어. 근데 잘 몰라. 네.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노래 좀 하나 보다 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네. 그런데 갑자기 지훈 씨 음색이 펑 하고 터져 나오는 순간 막 그 숨을 들이키는 느낌이 네. 나는 너무 짜릿하고 대리만족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청량함 그 자체. 네, 그래서 아. 좀 더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아유. 제 스스로는 그냥 그 정도 사실 오러게인을 받았거든요. 어게인을 다 그러니까요. 눌러주셨는데 네. 제 스스로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아니요, 그 저-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배치가 어땠냐면 조금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네, 있을 네, 때 네. 전혀 다른 맞아요. 질감의 무엇이 음. 확 우리를 치고 간 네. 느낌?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저희 대기실에서 OST조는 어떤 OST를 불렀던 사람들인지 서로 말을 못하게 하세요. 아, 그래, 맞아. 그럼 좀 신선하지 네, 않으니까. 저희끼리도 모르게 하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비밀이에요. 뭔데 뭐 했는데 막 서로 막 이렇게 묻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래서 본 것 같긴 하대요. 네. 근데 누군지는 모르고 음. 그 상황이 너무 재밌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제가 이게 하던 일이 아니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긴장한 사람 쳐놓고는 누구를 울리기도 했어요, 그때. 그 무대로. 근데 거기에서 뭔가 감동을 받으셨다고 나 울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내 마음이랑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봐주셨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그 긴장과 약간의 떨림이 맞아요. 사람에게 네. 희한한 울림을 가져다 줄 때가 그랬다고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네, 맞아요.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완성된 게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재윤 씨가. 그럼 이제 프리마돈나를 꿈꾸고 좀 세계 무대 뭐 좀 아. 욕망이라는 게 커지잖아요. 근데 사실 네. 제가 2017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살짝 같은데 언급을 했죠. 예. 아빠가 이제 연기자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때 예전에는 진짜 방송이 정말 쉽지 않았고 아우, 그렇죠. 이쪽에 다 안 왔으면 하셨어요, 아빠가. 맞아. 그래서 좀 저는 사실 그냥 노래를 좋아했는데 실용음악가나 가수가 되겠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되게 내성적이었죠. 네. 어. 그리고 유독 아빠 앞에서는 이렇게 말썽 부리지 않는 딸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제가. 워낙 크게 느껴졌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클래식으로 방향을 살짝 튼 거죠. 아, 그래도. 그건 성악가로서는 사실 네 저는 아빠 눈치를 살짝 받고. 너무 맞죠. 너무 받고 그래도 감사하게 네.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하면 할수록 여기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아휴, 거기는 또 진짜 치열하죠. 네, 또.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가 없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성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거기서 또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또 성악을 전공하려고 들어갔다가 꿈이 연기자가 아닌 성우로 네. 이제 완전 방향 전환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지윤 씨의 의지가 100%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악을 전공했을 때처럼 섞인 게 아니라. 성악을 졸업은 해야 되겠다.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졸업을 영향력이. 했는데 나는 뭐 그때 이제 제가 사춘기도 없이 너무 조용히 지나다 보니까 그럼 나 뭐 이제는 뭘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래, 그게 졸업을 정상이에요. 하고 예. 그때 왔어요. 그때 왔는데 아빠는 사실 너 음악 학원 해라. 뭐 그냥
시집 정말 아, 옛날 좀 실용적으로. 어르신처럼 네. 음악 너 음대 나왔으니까 음악학원 해라 아니면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적인 직업 가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라도 내가 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 연기도 사실 어려서부터 봤던 게 집에 대본도 맞아, 많았고 맞아. 그런 거 혼자 네. 이렇게 열어보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우라는 이 디테일이 네,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아빠가 연기를 하시니까 연기자가 우선이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성우라는 직업을 어릴 때 이제 봐왔으니까 동경은 했지만 성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그것도 살짝 틀은 거예요. 아, 되게 현실적이다. 네. 그래가지고 얼굴 아빠가 예전에 말씀했었어요. 야 오늘 방송국 갔더니 성우 원서 내러 많이 들어왔다. 네. 아우 야 성우 직업 괜찮지?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분명히. 흘러가는 말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전 그게 이제 남았던 거죠. 아빠의 영향력이 엄청 크시구나. 네, 제가 네. 그랬나 봐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그러면은 아빠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조용히 얼굴이 막 알려지는 직업은 아니니까 아빠가 허락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우가 된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는 반대는 안 하셨어요? 왜 왜? 왜? 분명히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제가 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성우 시험에 합격하기가.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1, 2년 안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떨어지면서 좀 제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시험 본다고 말씀도 잘 못 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5번 떨어지고 6번째 이제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즘처럼 시험이 자주 있지도 않았어가지고 이제 만 3년 만에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엄청 밖에 나가서 자랑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원래 부모님들이 처음에 우려 때문에 맞아요. 좀 많이 걱정하시다가 나중에 딱 안정권 딱 생겨났다 이제 장착했다 네, 그러면 이게 맞아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도 뭔가 방송국에 네. 공채 성우로 합격을 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 안정권에 들어간 거니까. 사실 우리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아버님이 그때 출연 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탄탄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훌륭한 연기자신데 정말 비운의 그 시절을 겪으셔서 맞습니다. 50대 80년대 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맞아요.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진짜 지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출연을 한동안 꽤 오랫동안 못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미 저희가 3남매거든요. 어허. 근데 아빠가 생활력이 엄청 강하신 편이고 되게 검소하시고 네. 그래서 그게 더 힘드셨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성격에 그게 너무 힘드셨었겠다. 맞아. 근데 저희를 어렵게 키우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오롯이 혼자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그럼 생각해보면. 다른 일들도 계속 해가면서 그럼요. 가정의 자리를 네, 지켜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한 기억이 없어서 그게 배우가 네. 그러기 쉽지 그래서 않은데.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냥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의 멘탈을 좀 많이 닮으셨겠다. 그죠? 맞아요. 제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얼굴도 사실 엄마는 되게 서구형으로 생기셨어요. 아버지 눈매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아빠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어. 아빠도 딸이 하나기도 제 고명딸이에요. 오빠랑 남동생이 있는데 예뻐하셨죠.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 장점을 딱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서 또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답고 단아한 네. 모습으로 좋지 뭐. 네, 이제 감사하죠. 그럼 네. 난 우리 엄마 아빠 열성만 갖다 아우 아니에요. 됐어. 에이. 근데 아버님께서 좀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단 이제 선교 영화를 찍으러 가셨다가 예.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때 한국에 촬영을 빨리 하고 오셨을 때 너무 엄마의 표현으로는 야 니네 아빠가 할아버지가 돼서 왔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캄보디아로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아빠가 거기서 몸이 좀 안 좋아지셨고 워낙에 건강하셨는데 안 좋아지셨고 저한테 거기서 전화를 계속 자주 하셨어요. 네. 이제 결혼한 상태긴 했는데 그때는 아우 저 아빠 너무 힘들어. 여기 날씨도 너무 굽고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힘들다. 근데 그때 이미 제가 볼 때 몸이 좀 안 좋아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조금 아빠의 촬영분을 좀 땡겨서 빨리 해주신 걸로 알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공항에 갔을 때 아빠가 너무 늘 정말 할아버지가 돼서 왔다.
라고. 그 정도로 일반 사람이 눈치챌 정도면 네. 병원에 가서 한번 갔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갔는데 네. 원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아빠는 또 잡혔던 녹화들도 있고 드라마 촬영도 있고 하니까 또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쓰러지시고. 그럼 또 병원을 가면 뭔가 염증 수치는 너무 높은데 원인을 못 찾으시는 야,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그렇게 한 2달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어머나. 중환자실로. 그건 원인이 있었던 거네. 있었던 건데 염증 수치만 너무 높고 병원에서는 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도 있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네. 근데 그래서 뭐였지?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게 폐로 이제 좀 가면서 폐렴처럼 그래서 숨을 쉬시기가 너무 힘드셔 그런 경우가 하셔갖고 참. 네. 기도삽관을 병원 쪽에서는 해야 이게 왜냐면 계속 깨어 계시니까 기침이 계속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저희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삽관을 내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빠가 조금 겁을 먹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아빠가 힘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쵸. 마음이 있었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뚫어줘야지. 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니까. 중환자실에 계셨지만 아빠는 그 환자들 중에 제일 그래도 건강하셨던 기억인데 아빠 내일 기도삽관 하니까 편하게 계시라고 또 오게 하고 이제 아빠랑 눈 마주치고 그리고 기도삽관 할 때는 계속 재우잖아요. 네. 그 상태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네. 덧없이 그렇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저는 아빠 괜찮을 거야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우 너무 청천벽력이었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이거 힘들었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네. 좀 병원에서도 좀 힘들게 막 그랬던 것 같고. 아 당연하죠. 네. 내가 나래도 네. 병원 가서 빨리 이거 네, 원인 규명하라고. 어떻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빠가 이제 유비저균이라는 균에 감염이 됐었다라는 게 네. 그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건 이제 무슨 균이고 또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아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무슨 보건 뭐 이런 데서 전화가 따님이냐고 그래서 네. 전화를 받았더니 저기 유비저균 보균자셨다라는 게 지금 검사 결과가 그게 뭐예요? 이랬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첫 이제 사망 그게 약간 살상 무기로도 쓰는 균이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어차피 치료제가 없었고 아휴. 이 잠복기가 워낙에 길구나. 들쑥날쑥한 들쑥날쑥. 네, 그런 거였고 아빠는 조금 증상이 빨리 나타났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유비저균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좀 마지막 인사를 했을까? 근데 그 아빠를 곧 보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아빠를 내가 과연 볼 수 있었을까? 그죠. 그때부터는 생각이 네. 수만 가지가 왔다 갔다 괴롭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라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성교 영화를 찍으러 가셨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아빠 너무 열심히 사셨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제 저희 형제들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일단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머릿속에선 이상하게 맞아요. 화가 나고 네. 받아들이기 힘들고 섭섭한 거죠.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아빠 열심히 네, 살았는데 왜 맞아요. 벌써? 네. 뭐 이런 생각에 한동안 좀 방황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때 둘째 임신 둘째를 출산 제가 4월에 낳고 아빠가 8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게 몸조리고 뭐고 그냥 아빠가 그때 써주신 편지가 저희 둘째 딸 호연이 100일 축하한다 병원에서 아이고. 100일 축하한다 내년 호연이 돌잔치 때는 온 가족이 모이자 이렇게 써주신 편지가 이제 너무 맞아요.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다 싫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네. 다 놔버리고 싶어질 왜냐면 너무 정도로. 우리 아빠는 천국 가셨지만 안 계신데 너무 다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그 모습이 화가 나죠. 네, 그랬었죠. 맞아. 그게 우리가 겪는 희한한 과정 중에 네. 하나인데 화가 나요. 근데 거기다가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네. 있으면 몸과 맞아요. 정신이 좀 힘든 과정에서 또 아버지까지 그렇게 네. 되셨으면 그 우울감이 한동안 지속됐을 것 저는 같다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2013년이 많이 제가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디셨대? 그냥 정말 근데 아빠가 사실 저를 되게 예뻐하셨던 부분이 야무져서
아까 너는 참 아빠 나를 닮은 멘탈.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어란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냥 마음으론 너무 힘든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아빠가 안 좋아하실 거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기억과 네. 믿음. 그래서 저희 또 새언니랑 저희 친정엄마는 그냥 맨날 오해열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면 배우자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예. 언니 역시 잘 아시네요. 아니, 제가 그때도 왔을 때 저희 남편의 그냥 저는 사실 이게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그냥 되게 제가 솔직하죠. 사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 근데 사실 그 후로 벌써 몇 년이 한 7년 7년 지났잖아요. 흘렀죠.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만 애들 아둥바둥 막 혼자 이렇게 바쁜 것 같고 남편은 자기 여가 생활을 다 잘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것 저 같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막 그런 게 이게 저를 지배한 것 같아요. 그게 설정값이 돼버렸구나. 네. 아예. 그래서 남편이 잘해준 적도 분명히 있었고 여린 사람임에도 저한테는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 안 져주는 사람이라는 게 왜 어느 순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커지면서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졌어.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텀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싸우는 텀이. 네.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아내로서 사실 나를 믿고 교회라는 곳에 나오기 시작한 남편인데 처음에는 이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저한테 그럴 거면 교회를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거. 근데 언니 그쵸?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저는 그 말이 저의 가장 폭발 포인트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알거든. 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네.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인정하기 전에 맞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저 거기서 이제 폭발이 됐던 거죠.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오빠랑 이렇게 살지도 않아 막 이렇게 이제 더덕한 말로 더 독한 말로 그렇게 정말 너무 창피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텀이 너무 짧아지면서 이게 뭐 애들이 옆에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하지 않고 막 서로 막 내 할 말을 하기 시작할 지경까지 아이고, 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와, 근데 너무나 오랜만에 이제 대학교 선배 언니들이 차 한잔 하자. 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연락은 계속 했지만 이렇게 네. 자주 못 보다가 그래서 만난 그 자리에서 언니 저도 이제 그게 나온 거죠. 남편 아유 언니 쇼인도 정말 조금 더 웃기고 싶었던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냥 식으로 제가 여자끼리 이제 모이면서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언니가 이제 목사님 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착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라 제가 좀 더 잘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조곤조곤하게 하면서 이제 지윤아 근데 너 그렇게 남편을 너무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야. 언니 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발끈했죠. 근데 지윤아 언니도 힘든 일 있지만 참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지 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네가 얼마나 그게 죄고 남편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거부감이 없고 다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다행이다. 근데 그랬다면. 그 전날까지도 정말 싸웠어요. 네. 싸운 정도가 그렇게 굉장히 심 그래요? 그럼 들리기 쉽지 않은데 네. 그 말이. 그래서 뭔가 저는 그 만남도 너무 신기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폭주하지 보기가 않게. 이제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그래서 언니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언니 나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언니가 괜찮아 지윤아 이제 안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용기가 됐고 그래 나 너무 지금까지 너무 남편한테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될지 내가 그렇게 남 앞에서 오빠를 정말 나쁜 사람을 만든 그거를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지? 오빠도 사실 결혼 생활이 처음이고 아기도 처음 키우고 다 오빠도 처음일 텐데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분명히 실수한 게 있고 잘못했구나.
내가 과연 입장 바꿔서 저 사람이 남 앞에서 나를 저렇게 계속 얘기한다 하면 내가 그거를 참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못 저 같았으면은 못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것도 참 난 대단한 근데 것 그게 같아요. 들렸어요. 들리고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가는 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라고 너무 좀 망설이다가 저희 딸 뭐 라면 끓여주고 있었나? 남편이 있더라고. 또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나 같으면 집에 못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있는 바뀌는구나. 남편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톡톡 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 치면서 약간 비켜줄래라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톡톡 치고 지나갔는데 남편이 바로 그래. 전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그냥 톡톡만 했는데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었고 이러면서 먼저 술술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오빠 내가 지금 뭐 자세히 말하긴 너무 힘들고 나도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 앞에서 오빠를 너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진짜 오빠를 뭐 누르거나 이렇게 할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도 잘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달았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좀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랬던 나의 모습은 정말 미안하다. 뭐 나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얼마나 근데 남편 당황했겠어요. 어제까지는 무서웠어. 나가라고. 제발 떠나. 무섭다. 처음에 나중에는 농담으로 약간 뭐지? 이게 맞나? 박지윤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좀 많이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됐죠. 야, 그 방향을 튼다는 게요. 네. 막 전력 질주할 때 힘들어요. 네. 발바닥에 불나요. 이렇게 네, 방향을 네. 틀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프레시하게 방향을 맞아요. 전환해 주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올해 중학생이 됐는데 참 되게 여려요. 혼자 A형이라 우리 가족들이 좀 센데 혼자 되게 상처받고 이런 스타일인데 누가? 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는 막 애들이 있건 없건 막 그렇게 언성을 높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얘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네. 너무 힘들었겠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애들 앞에서도 제가 사과를 했죠. 이제 엄마가 뭔가 깨달았고 아빠도 미숙해서 그랬던 건데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고 너네 앞에서도 큰 소리 내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한테 사과했고 너네 앞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이도록 할게. 엄마가 왜 그랬지? 막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래 엄마 내가 봐도 아빠도 잘못했지만 내가 볼 때 엄마도 잘못을 그렇죠. 한 것 같은데 애들 그러더라고요. 눈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엄마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사실 부모가 사이 안 좋은 게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것보다 그걸 제가 모르지 않았는데 내 감정이 좀 우선이었구나. 내가 진짜 미숙한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살아요. 와. 그래서 최근의 간증이네요, 진짜. 네, 정말 최근 따끈따끈한 맞아. 간증입니다. 어제까지 싸우고 계셨던 부부들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네. 교회에 제가 이제 같이 소년부 선생님 교사하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제가 남편한테 어제 사과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왜 그랬죠? 저 절대 남편한테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사과했다 이 사람한테. 세상에. 또 저쪽 가서 후배들 야 내가 그랬잖아. 나 그 얘기를 정말 공표하고 다니셨구나. 네. 잘하셨다. 그래야 이 사람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힘든 건데 그렇게 방향을 잘 트셨어요. 순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버티지도 않고. 제가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깨닫게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내가 이렇게 살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인 줄을 착각하고 살다가 진짜 천국 못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깨닫게 계속 절 지켜보고 계셨고 얘가 좀 들어야 되는데를 주변에 계속 주셨을 텐데 이제라도 제가 좀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느꼈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 남편이 기수 후배죠? 네, 한기수.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신혼 초에는 선배라고 불러? 막 이런 유치한 귀엽다. 그런 게 있었죠. 그건 뭐 애정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지금도 있는데 이제 50 다 돼가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사실 안 되는데 아, 제가- 그때 어릴 때 이미지로 또 맞아요. 남아서 그런 더 게 그럴 수도 있었던 것 있죠. 같아요. 예. 남편분은 그러면 지금 그 교회 일 네, 또 원래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계속 변명처럼 나는 뭐 하나를 맡으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안 맡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교사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와서 괜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들이랑 가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바뀐 건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사로 같이 얼마나 좋아. 섬기니까 너무 좋고 그렇죠. 사실 작년에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었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나의 그냥 뭔가 종교처럼 그냥 그런 마음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거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그런 말을 많이 그럴 수 했었는데 있죠. 예. 작년에 이제 성경학교 때 막 예배 같이 아이들이랑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불 꺼주세요 하고 아이들의 다 손 얹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시간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 새끼들도 어디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 아이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해 주시겠지란 마음도 있고 저도 이제 아이들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그때 5, 6학년 남자애들 말 안 들어요. 아유, 그렇죠. 진짜 말 안 듣고 장난 많이 치고 근데 이제 낮에도 어딜 갔다 오면서 조금 막 까부는 애들이 있어서 혼을 냈대요. 저희 남편이 혼을 냈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친구한테 옆에 있으니까 말 안 들어서 아마 옆에 있었겠죠. 조용히 시키려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손을 딱 얹는 순간 자기가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아이고. 눈물은 많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참 있다가 선생님 이제 남편 위에 손을 얹어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너무 뭔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왔구나. 맞아. 가끔은 우리가 기도해줘야지 하고 뻗친 손에서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선교 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맞아요. 어린아이의 그 진짜 막 마르고 작은 맞아요. 어린아이의 눈에서 맞아요. 확 오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은 뭐. 아, 저런 모습이 있었네 할 정도로 너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완전히 세팅이 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생 날것의 그 무엇으로 살다가 냄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각자 맞아요. 다른 식재료로. 그러니 그 안에서 이제 막 지지고 볶고가 시작된 건데 지금 아주 멋진 요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있어요.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도 사실 아이가 중학생이고 보다 보니까 또 양육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렇죠. 또 각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둘 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큰 애한테는 조금 더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맞춰감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기 녹화에 와야 되는데 조금 큰 소리가 사실은 났습니다. 큰 소리는 났지만 오면서 또 찬양 들으면서 그렇죠.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서로 또 생각하고 맞아요. 해야지. 늘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득 지금 겪고 계신 네, 이 네. 기간이 아마 그 협업을 배우는 기간이 아닌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좀 해줄래? 맞아요. 이거 해줘서 네. 너무 고마워. 납득지 않아. 근데 너무 고맙다. 이거를 계속 연습하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자 이 정씨 3명을 정씨인데 저희 이제 정씨니까 정씨 3명이 내 덕분에 사실 이게 어제 말하기도 너무 창피한데 제가 올해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정에서 조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의외로. 내 덕분에 이렇게 너네 셋이 살잖아. 내가 이 집에 없었으면 가관이겠다. 내가 이렇게 이런 아내고 이런 엄마니까 너네가 이렇게 그래도 사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살았다. 근데 사실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막 좀 지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기회를 안 줬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니까 안 주더라고요, 제가. 예. 조금 덜 부딪히려고 아예 그냥 좀 이제는 아들도 알아서 하는데 제가 간섭할 때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정말 요즘에 놀라요. 내가 문제였나 보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냥 에이. 내가 그냥 둘 걸 남편도 애들 둘도 그냥 좀 둘 걸 내가 자꾸 여기야 이쪽으로 와라고 한 게 힘들었겠다. 나 순간 안 난 줄 알고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이 3명이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참 쉬운 게 없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족 안에 임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네. 또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순종한 덕분에 지금 아주 순항을 하고 맞아요.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손을 붙드느냐 마느냐. 네. 근데 모태신앙이시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훈련된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뭘 하려고만 안 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네. 자꾸 그래. 근데 평생 우리가 그걸랑 싸우는 게 우리 네,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좀 자립심을 너무 일찍 갖고 출발했다 보니까 이 자립심이 아니라 이제 독재가 돼버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 저랑 난 너무 진짜. 비슷하신 뭐 생각이 저희 가장이니까. 마음이랑 너무 비슷한. 예,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가장들 한번 자기 성찰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발짝 떨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하나만 바뀌었는데 집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나 때문에 집이 이렇게 지옥 같았는데 내가 좀 깨닫고 나니까 집이 천국이 되는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니까 제3자로부터 들으면 좀 우라부터 치밀 수 있어요. 네. 아, 내가 여기서 뭘 또 더 잘해야 되니 그쵸.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한번 생각하세요. 저도 맞아요. 지금 뭐 한순간에 깨닫게 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예, 날 좋을 때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아, 근데 진짜 아까 살짝 언급하셨듯이 두 분이 결혼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그 CCM 이야기 네. 좀 남편의 꿈이기도 했잖아요. 네, 저한테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 우리. 있는 남자를 항상 만나야 돼가 저한테 네. 그게 기준이었으니까 맞아.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진 않지만 나 사실 꿈이 CCM 가수였어라고 그러니까. 했고 요즘도 사실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해요. 그래 그리고 또 그래서- 난 한 번 하면 너무 열심히 잘할 것 같아서 네, 쉽게 네. 맡을 수 없어야 돼. 이제 좀 쉽게 맡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게 두 분이 협업을 한번 하면서 그 음악적인 또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네. 밀도를 높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음반? CCM 음반? 전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저희도 저희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이제 뭐 교회에서 특송을 할 때도 있고 네. 음역대가 아 너무 저음인가 남편분이? 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랑 아 음역대가 안 맞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따로 해서 맞아요. 하는 반에 네, 담으면 그래서 이제 자꾸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되지. 네. 저는 이제 언제 그걸 이제 정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너무 중저음의 또 매력적인 음색이 나의 음색으로 또 이렇게 빛을 못 발할 수 있으니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맞아요. 가지로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 국어 배울 때 어려운 거 몰랐는데 활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즘에 네. 교회 또 뭐 문화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또 막 회의도 하고 그냥 보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아들이 그래도 저렇게 어디 가서 그렇죠. 네, 제가 항상 큰 아들이라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뭔가를 내 안에서 딱 깨닫는 순간 내가 보는 시야가 바뀌면 훨씬 평화가 맞아요. 자주 찾아오는 건 분명해요. 맞습니다. 저도 온통 전쟁터였다가 뭔가 하나 딱 끊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봤는데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쵸. 예. 맞아요. 참 어렵지만 네. 단순한 얘기인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느낀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언니 말이 맞아요. 이제 바꾸면 네, 돼. 이제 안 그러면 맞아. 돼라는 말이 내 십수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지금부터 십수년을 그렇게 안 맞아요. 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이 그렇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부턴 그런 모습을 좀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아는 후배가 고깃집 오픈해서 아. 거기 가가지고 막 우리가 즐겁게 얘기하는데 저쪽 테이블에 너무너무 사이 좋은 부부가 네. 막 와가지고 너무 팬이라고 얘기해주시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네. 한 30분 지나서 보니까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불안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기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두 부부는
그들의 맞아요. 세계에서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다른 부부도 싸우면 네. 엄청 카운셀링은 너무 잘해주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런가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다 화해하면 또 셋째 생긴다 맞아요. 이러고 그냥 어머, 나갔어요. 어머. 근데 그 말에 또 아마 머쓱해져서. 틀렸겠죠. 예. 그러니까 환기를 좀 시켜주는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봐도 부부 사이에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만 있다 맞아요. 보니까 결혼을 좀 두려워하고. 맞아요. 아이 낳는 것도 두려워. 그죠. 가정 꾸리고 뭔가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주는 에너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화나면 이제 사실 문제도 또 힘도 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얻으니까 야 오빠 우리가 애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재밌었겠지. 근데 그게 오래가진 못했을 것 같아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결 고리가 또 맞아요. 필요할 때 그래서 있으니. 그 초반에 신혼 때야 막 둘이 그렇게 살았겠지만 우리 지금도 만약에 둘이라면 이렇게 웃을 일이 있진 않았을 그쵸. 것 같다. 아, 그리고 성장하는 기폭제가 돼주니까. 예. 그 평소에 이렇게 무서운 엄마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한 엄마기만 한 건 맞아요. 절대 아닌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찬양도 좀 들려주고 그러세요? 찬양을 많이 같이 같이 정말 온 불러요? 가족이 많이 부르는 너무 편이고 좋네. 저희 아들이 너무 절대음감이어서 오 진짜? 조금 약간 너무 지적을 해요. 엄마 찬양인데. 어머, 엄마 닮았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난 제가 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까? 그게 저랑 비슷한 게 닮았네? 저도 알거든요. 아는데도 엄마가 완벽주의자잖아요. 좀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맞아요. 아들이 닮았네. 맞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널 잘한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 니는 너 너무 좋았다. 지금 그러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아들이라서 그렇지. 나 못해. 자기 객관화. 나 엄마 못해. 닮았네. 예.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 쟤왜 저래 남자애가? 이랬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저는 늘 예, 그런 걸 보면서 네. 또 저도 좀 그런 게 네. 있으니까. 저희 남편은 자기가 조금 자신감이 많이 좀 넘치는 스타일인데 딸이 그래요. 골고루 갔다. 너 지금 왜 그렇게 하니 노래를? 우리 딸은 그러면 뭐 어때? 다른 거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은 잘함에도 조금 자꾸 좀 위축되는 편이 아니 부부가 너무 잘 만났네. 서로 다른. 예. 그래서 딱 이 모서리가 같으면은 계속 부딪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어긋났으니까 딱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쪽에 일을 하니까 예민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예민한 부분도 서로 좀 다른 쪽에서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찬양 좀 요즘은 마음에 각인이 되세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도 너무 좋고 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도 너무 좋은데 오늘 오셨으니까 네. 하나만 살짝 그냥 힘 빼고 좀 불려주시면.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제가 사실 너무 부족하다고 항상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내 주제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지란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요. 그냥 네, 뭔가 그래도 맞아요. 여기 앉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럼요. 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런 찬양. 정화 능력이 있다니까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 같은 찬양을 아내 버전, 남편 버전으로 그 두 트랙으로 이렇게 너무 좋네요. 하는 것 어때요? 난 역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네요. 네. 남자의 음역으로 굵은 저음으로 들을 때 느낌과 고음으로 들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저희가 울림도 제가 언제 다르고. 또 언니를 뵈러 올지 모르지만 네. 그때는 저희 뭐 거창하게 음반이 아니라 맞아요. 한 곡이라도 그렇죠. 내고 어. 또 뵈러 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한 곡이면 두 곡이 완성되는 맞아요. 거고 두 곡이면 네 곡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듣고 싶어졌어요. 문득 이 부부가 서로 다른 화음으로 네. 음색으로 음역으로 부르는 찬양은 어떤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굳이 섞여야 화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 가서 꼭 이야기를 네. 정말 문득 나눠보겠습니다.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함께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누고 사실 갈까요? 제가 항상 그 아빠 천국 가시고 가족들이 이제 오빠나 믿음 생활을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한다라는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이제 주변에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선교 쪽으로 또 이제 같이 하더라고요. 친오빠가.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쪽에 있었는데 그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신현준 네네.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그런 쪽 선교 좀 그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주변에 조금 그런 부분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공동체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절실하죠.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점점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이제 10년이에요 벌써. 그러면서 그런 가족의 믿음 생활이 저는 제일 맞아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진짜 가족의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도 네. 이 말씀에 공감하실 텐데 좀 길고 지루하고 좀처럼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분명 그 긴 세월에도 하나님 뜻이 다 곳곳에 녹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까지 25년 걸렸어요. 네. 근데 그 25년 동안의 그 감동과 기억과 은혜의 이 양이 너무 넘치도록 많아서 이게 25개월이었으면 오히려 그쵸. 잊어버렸을 텐데 예, 그래서 아마도 그 10년, 20년 더 많은 세월일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새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이거는 이미 끝난 결말이에요. 프로 오게 돼 그렇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인데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부부싸움 그 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놓고 저도 총체적으로 고민했던 네, 바고 네. 왜 내 삶의 궤도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맞아. 자꾸 흐트러지지? 근데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맥을 확실히 짚어주신 것 같아. 마치 인간관계의 꿀팁을 얻은 듯한 네, 네. 이제 또 매일매일 저를 돌아보면서 또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도요, 진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네.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지윤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치유되고, 또 여러 이 연기로 굉장히 즐거움을 받게 될 나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네, 네. 또 뵈러 오겠습니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